More safer, better life. Now I'm here.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맘의 재해도 예방해드리는 LFE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0년차 현업안전 안건설 펀트 이상원 소장의 쉽고 재미있는 산업안전 분야의 노하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빨리 만나는 이 소장의 안전보건 기준으로 가는 규칙 해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작이 7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치밀한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적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결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최근에 읽고 있는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빠르게 실패하기, 그러니까 fail fast 그리고 fail often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fail이라는 것 익숙하시죠? fail safe 기억하시죠? 우리 안전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fail safe.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실패하면은, 그리고 의도치 않은 설계치로 진입하면은 안전하게 가동되는 그런 설계 방식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단치로 가지 않으면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실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수많은 저항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외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자아가 속삭일 겁니다. 이번에는 안 될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바빠. 자,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의 저항이 밀려올 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거나 합리화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럴수록 이 저항의 힘은 약해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ore safer, better life라고 말씀드렸죠. 더 안전한 산업 현장,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better life, 더 나은 삶, 여러분 개인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된다. 그게 바로 매슬로우 욕구의 5단계에 해당하는 해탈의 영역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들으시도록 제가 동기부여해드리고 여러분들 직무에 관련된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 기준으로 가는 규칙 해설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7조부터 12조까지 합니다. 자, 7조 보면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을 하여야 된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로 8조에 보면은 조도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도를 럭스라고 합니다. 럭스라고 읽고요. 그래서 초정밀 작업 750 럭스 이상, 정밀 작업 300 럭스, 보통 150 럭스, 그 다음 그 밖의 작업은 75 럭스라고 합니다. 자, 이 럭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도 단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지속할 거냐 근로자가, 그에 따라서 이 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화학물질 관리법 그리고 설치 검사, 영업 보고가 하는 데서도 작업장의 조도 기준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제시하라고 한다. 그만큼 이 조도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평준화가 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도 기준 같은 거 여러분들 따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얻으려면은 휴대폰에 조도 치면 됩니다. 조명 조도 치면은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걸로 측정하시고 제출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9조 넘어와서는 작업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주는 선반, 롤러기 등 기계 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 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 설비를 적정 높이로 조절해야 된다. 당연한 말입니다. 부적절한 자세는 근골격계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거나 부적절한 자세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 요인을 높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조 넘어옵니다. 작업장의 창문입니다. 작업장의 창문을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기본 상식이고요. 2항 넘어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열었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보조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11조 넘어왔습니다. 작업장의 출입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작업장 출입구 비상구는 제외합니다.
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어떻게 준수해야 됩니다.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출입구 앞에 다른 물건 적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봅니다. 주된 목적이 하역 운반 기계용이 출입구에는 당연히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자,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 나올 때 자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 전에는 지게차가 출입하거나 운반 기계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행자용 별도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신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운반 기계용이 전용으로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해야 되고, 별도로 우리 근로자, 보행자가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자, 4번입니다. 하역 운반 기계, 대표적으로 지게차를 보시면 돼요.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 비상벨 등의 경보장치, 알람입니다. 알람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자, 5번 봅니다.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자, 문 열고 나갔을 때 바로 계단이 보인다. 그러면은 연결된 경우라고 봅니다. 자, 그럴 때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자, 문 열고 계단으로 나가는데 바로 그 앞에 계단 있으면은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꽝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2m의 이격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두거나 아니면은 안내 표지 또는 비상벨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예외 조항이 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입구 문 열었을 때는 최소한의 그 거리를 1.2m 정도 이격해서 근로자가 드나들 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조 넘어갑니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조건입니다. 동력이라 함은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문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된다. 자, 1번 봅니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m 높이까지는 2.5m입니다. 자,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숫자에 예민하셔야 됩니다. 2.5m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뭡니까? 비상정지 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 대표적으로 인터락이 됩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거나 그 운전자가 지정되어서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이 아니고 매뉴얼로 할 때에는 사람이 한번 눌러야 되니까, 그 말은 뭡니까? 근로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원칙은 있고 다만 이런 조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봅니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이꼴 비상정지 스위치, 빨간색, 적색으로 표시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비상정지 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밑에 그림 굉장히 깜찍하게 잘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자동문입니다. 자동. 위급 시 문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컨베이어나 이런 것들도 동일합니다. 자, 3번 봅니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자, 방화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4번 봅니다.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물론 자동문을 보통 많이 쓰지만은 비상시 혹은 비상전지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을 페일되었을 경우를 예상해라는 겁니다. 근로자가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별도로 설치해서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자동문을 원칙적으로 설치를 많이 하지만은 수동으로도 개폐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비상정지 스위치를 작동을 해서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보시면은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를 예외사항을 두었죠. 그런 경우에는 제어 장치에 의해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